식사들 하셨습니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전부터 비행기표가 완전 매진됐다고 하던데 일상들 잘 복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얼마 만에 연휴가 이렇게 긴지도 생각 안 나는데 많이들 기대하셨을 텐데 원하는 만큼 신나게 노셨기를 빌어봅니다. 그리고 일상에 복귀했는데 연휴 후유증도 없으시길 빕니다. 이런 현상을 매직 먼데이라고 하죠. 오늘 이야기는 외국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 수입 여건상 수입이 안 되고 있는 오토바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거론하는 오토바이는 순위와 상관없이 저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는 이야기라서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누구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만들어본 영상입니다. 가볍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내에 수입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걸림돌은 환경 인증 문제죠. 우리나라는 유로5 플러스를 2025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환경 인증이 안 되는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이게 수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일 겁니다. 둘째, 국내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환경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수입 테스트, 즉 50대, 100대, 500대 이내, 500대 이상을 수입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수입 차량 테스트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최소 인증 테스트 차량을 사용하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머리를 잘 써야 하죠. 수입 차량 숫자를 줄이거나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최소량으로 차량을 통과시키는 작전을 사용하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전 예약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대충 수입량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 수입 통관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죠. 인증 테스트에 사용된 오토바이는 중고로 팔거나 리뷰 차량으로 사용하는 등 하지만은 어쨌든 수입 오토바이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은 확실한 듯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빠른 유로5 플러스 도입으로 반대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문제는 우리나라가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로5 플러스를 조기 도입 안 할 이유도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참 오토바이 타는 취미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환경 인증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수입했으면 하는 희망을 담아서 수입해서 팔았으면 하는 오토바이를 선정해봤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주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는 환경 인증을 통과 못해서 수입이 불가한 모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순위는 의미는 없지만은 그럼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들어갑니다. 10번째, 혼다 퓨리. 이 혼다 퓨리 모델은 혼다의 아메리칸 크루저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레벨 1100과 비슷한 만불대의 가격에 북미, 중남미, 아시아 일부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하지만 더욱 아메리칸 차퍼의 전형적인 디자인이 압권인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디자인을 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수입하면 할리 소프테일은 압살할 정도로 디자인은 괜찮습니다. 다만 가격이 미국 기준 할리 반값이라서 그런지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아메리칸 오토바이 특징인 크롬 부분이 플라스틱의 도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점은 단점이죠. 그리고 출시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 환경 인증을 거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돼서 더 안타까운 모델입니다. 만약에 수입된다면 팔릴만한 물건인데 좀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9번째, 혼다 CB1300 볼드로 파이널 에디션. 일본에서는 시로바이, 즉 경찰 오토바이로 이용되는 대표적 공랭 4기통 모델입니다. 현존하는 공랭 4기통 최대 배기량을 가진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까지 한때 우리나라에 수입됐던 모델이고 저도 한때 구입을 생각했던 모델이 CB1300이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파이널 에디션으로 나온 것을 보면은 이제는 환경 규제로 인해서 언젠가는 단종 수순을 걷는 것이 아닌가 추측도 해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야마 FJR 1300과 더불어 단종 내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오토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적으로도 일본에서 200만 원이 넘는 모델이지만은 70년대 CB750을 뒤를 잇는 플래그십으로 꾸준한 인기가 있었던 모델이고 앞으로는 절대 다시 나오지 못할 희소성을 본다면은 개인적으로 한 대쯤은 가지고 있고 싶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아마 국내에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관리하셔서 오래 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희소성 때문에 아주 높은 가격에 거래될지도 모르는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8번째, 벤다 다크 플래그 커맨더 500. 전 시간에도 거론했던 모델이죠. 500cc급의 V형 4기통을 탑재한 모델로 출력이나 토크, 디자인 어느 하나 떨어지지 않는 모델입니다.
문제는 환경인증인데 이게 유로5 플러스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가격도 착하게 책정된 이 모델이 만약에 800만원대에서 수입된다면은 레벨 500을 일단은 성능적으로는 압살할 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레벨 500으로 약간 아쉬웠던 고속 주행 능력을 어느 정도 해소해줄 만한 충분한 출력이 나오는 그런 오토바이기는 한데 국내에서 AS가 힘들다는 점과 환경 인증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일 것 같습니다. 국내에 수입사가 있는데 수입을 안 하는 이유는 있겠지요. 예, 환경 인증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7번째, 코브 450 랠리. 코브 450 랠리는 스트리트 버전이 9,299불부터 프로 레이스 13,999불까지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 경로로 확인해본 결과 프로 레이스와 EX 버전은 다카르 랠리용으로 제작한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프로 레이스와 EX 버전은 바로 랠리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 튜닝이 되어 있는 수준의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1만 불대입니다. 예, 이 1만 불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죠. 실제 다카르 랠리에서 2023년 46위를 기록했고 2025년은 15위를 기록하는 등 성과도 많이 내고 있고 거기다 해마다 출전 인원이나 규모를 계속 늘려서 다카르 랠리에 참가하는 것 봐서는 랠리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다카르 랠리는 KTM이 2001년 이후 17번째 우승을 했고 항상 순위권에는 혼다, 야마하, 허스크바나, 가스가스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오프로드의 최강자 KTM이 강세를 한동안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근히 우리나라도 오프로드를 즐기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하이엔드 레일리용 오토바이는 가격이 엄청 비싼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만불대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오토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국내 수입원이 없어서 언젠가는 수입될지 모르겠지만은 국내 수입이 반드시 될 가능성이 높은 오토바이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당히 잘 안착하고 판매 성적도 좋고 라이더에게 호평받고 있는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6번째, 존테스 703F 699cc 직렬 3기통 703RR 엔진을 뒤튠해서 올린 최고 출력은 100.6마력에 최대 토크는 85Nm가 나오는 어디에도 용접이 없는 주조 알루미늄 프레임, 알루미늄 스윙암 일체형 서브 프레임, 마르조키 도립 포크 및 마르조키 뒷 모노쇼크, 전동식 윈드스크린, 그냥 소비자가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서 그냥 다 때려놓은 사양이죠. 출력도 잘 나오고 옵션도 중상급으로 박아놓아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19인치 알루미늄을 장착한 도로 주행용과 21인치 레디얼 스포크 타이어를 가진 오프로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럽 출시 가격은 6,995파운드,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하면 한 1,300만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1,3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들어온다면은 미들급 가격으로도 착하지는 않은 가격이지만은 그래도 스펙과 전자장비를 본다면은 많이 착한 가격이 아닌가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시장에 한번 들여와 승부를 볼만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5번째, 스즈키 볼러바드 C50T 스즈키 800cc 중형 아메리칸입니다. 가격은 만불대로 과거 인트루더의 후속기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아마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인트루더 M800 타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가와사키 발칸 800, 샤도우 750, 1100, 스티드 400, 600과 경쟁하던 모델이었죠. 아마 국내에는 2000년대까지 수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직도 굴러다니는 모델이 있을 겁니다. 추억의 오토바이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국내에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볍고 낮은 시트고 추억의 레트로한 디자인이 국내에 딱 어울리는 그런 모델 같습니다. 이게 아마 중남미나 북미에만 판매되는 이유는 환경 문제와 국내 수요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국내에도 좀 팔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4번째, 혼다 NX750 DCT. 혼다가 국내에 수입하는 모델 중 가장 안 팔리는 모델이 아닐까 합니다. 이게 원래는 DCT가 달린 모델이 먼저 발매된 것으로 아는데 국내에는 수동만 들어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수입 정책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DCT와 수동 가격이 가격 차이가 7만 1000엔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현재 수입되고 있는 가격인 1180만원에 100만원 더 주고 DCT가 들어온다면은 저는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드벤처 치고는 아주 낮은 800mm 시트고에 아주 시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달릴만한 엔진과 내구성이 아주 좋은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 ADB 750과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혼다
혼다코리아에서는 ADB 750의 수요를 잠식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차등을 두기 위해서 수동을 수입하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의심을 합니다. 국내에 많은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고 아주 오래 소유하고 계신 매니아가들이 많은 아주 매니아층이 단단한 모델인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세 번째, 야마하 떼레네 700. 떼레네라는 시리즈는 야마하가 오랫동안 사용한 코드네임입니다. 떼레네 1200이 있었죠. 국내에도 떼레네 1200은 2015년까지 수입되고 있었지만은 문제는 BMW 1200 GS에 밀려서 안 팔려서 그런지 야마하가 재고 처리하는데 아주 개고생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야마하는 오프로드 수입을 약간 꺼리는 것 같습니다. 이 오토바이가 처음에 시장에 나온 것은 2019년입니다. 야마하 NT07 엔진을 기반으로 파리 다카르 랠리용으로 유럽인 프랑스에서 제작한 오프로드 오토바이죠. 같은 MT07 기반의 오토바이로는 트레이서 700도 있지만은 이 오토바이는 온로드 기반의 오토바이고 떼레네 700은 순전히 오프로드를 상정하고 만든 오토바이입니다.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유럽 유튜브나 잡지 등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은 그런 오토바이죠. 이를 기반으로 혼다 트랜스 알프, 스즈키 브이스트롬 800D가 생겨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스쿠터 기반의 오프로드를 만들어낸 혼다 ADV와 비교할 정도로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런 모델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KTM이나 혼다, 스즈키, 가와사키에 비슷한 모델이 많이 있었죠. 대표적으로는 스즈키 DR650, 가와사키의 KLR650 이런 모델이 있었는데 이런 오토바이를 고급화한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야마하에서는 베이비 떼네레라고 해서 예전에 만들던 파리 다카르 랠리 대응용 XT660Z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 오토바이를 리뉴어링 했다고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떼네레 700이 등장하자마자 2008년부터 만들던 XT660Z를 2016년 돌연 단종시킨 것을 보면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떼레네 700도 파리 다카르 랠리용 대응용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거기다 엔진 성능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전자장비도 업그레이드해 만든 오토바이가 떼레네 700이죠. 이런 오토바이를 왜 우리나라에 수입을 안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야마하가 과거에도 오프로드에서 경쟁력이 국내에서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면 야마하 코리아가 한국에서는 안 먹힐 것이라고 오퍼는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유행도 많이 달라져서 아메리칸 오토바이 일변도의 취향이 많이 바뀌고 있고 폭도 넓어져서 이제는 오프로드 오토바이도 하나의 장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국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른 경쟁 기종보다 전자장비나 배기량, 출력에서 이제는 밀리는 형국이 돼버려서 수입도 하기 어려운 어정쩡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아쉽기만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개인적으로 수입해서 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 오토바이 완성도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혼다 샤도우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혼다 샤도우죠. 할리냐 아니냐를 따질 때 항상 아니냐를 대표하던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2010년 중반까지 수입되던 오토바이 중에 가장 많이 팔리던 아주 효자 종목 중 하나였고 아직도 시장에서 중고 거래가 활발한 모델입니다. 아마도 나이가 50대 이상 되는 라이더 중에 20년 이상 오토바이를 타셨다면은 이 샤도우 한번 안 거치신 분들은 아마 드물 겁니다. 베리에이션도 400, 600, 750, 1100 배기량의 디럭스, VT, 에로우, 스프린트, 슬래셔, 샤브레 등 변종도 무지하게 많죠. 저도 타봤습니다. 내구성, 스타일, 편의성, 가격, 가성비 등을 따져봤을 때는 저는 최고의 오토바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도 북미와 일본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차퍼 스타일은 퓨리, 바버 스타일의 샤도우로 나뉘어 팔리고 있는데 나름 디자인도 쌈박하고 국내에 들여와도 승산이 있어 보이는 모델입니다. 가격도 퓨리는 10,000불대, 샤도우는 8,000에서 9,000불대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모델은 바버 형태의 팬텀과 아메리칸 스탠다드 형태의 에로 두 가지로 나뉘어 팔리고 있죠. 다만 배기량이 745cc밖에 없다는 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퓨리는 1312cc입니다. 그래도 팬텀은 젊은 층도 탈만한 디자인과 색상이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내 청춘을 돌려줘 정도의 추억의 오토바이로 아직도 경쟁력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국내에서 레벨이 꽉 잡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은 혼다 코리아가 수입할 가능성은 영에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모델입니다. 야마하 브이스타 250.
요즘 한창 잘나가는 쿼터 공랭식 엔진의 전형적인 오토바이입니다. 저배기량에서 막 탈출한 라이더들이 선택을 많이 받거나 여성 라이더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는 아주 만만한 사이즈의 오토바이가 쿼터급 공랭 엔진들입니다. 대표적 기종으로는 GB350, 로얄 엔필드 마테오 350, 베넬리 인프리알레 400, 부캐너 250, 야마하의 SR 400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야마하의 V스타 250을 고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트고가 680mm로 어떤 오토바이보다 낮습니다. 거기다 무게가 146kg로 거의 125와 비슷한 무게거나 오히려 스쿠터보다 가볍습니다. 참고로 혼다 GB350이 185kg로 거의 쿼터는 180 언저리 무게를 가진 것들에 비교한다면은 상당히 가볍죠. 그래서 그런가 오토바이 모델도 여성 라이더를 집중 부각시키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가격은 655만원 정도로 혼다 GB350과 비슷합니다. 배기량이 좀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마력에 20Nm 정도의 출력이면은 출력도 괜찮고 탈만한 모델이 아닌가 합니다. 이보다 윗급으로는 야마하 SR 400이 있지만은 무게가 훨씬 무겁죠. 하여간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수입되어 가격 경쟁도 생기고 소비자인 우리 라이더는 아주 즐겁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국내 진출해 있는 오토바이 수입사들은 그런 생각을 절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잘 팔리는 스쿠터나 팔고 안주하겠다는 생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죠. 이유는 우리나라 취미 오토바이 시장이 좀 작아서 그럴 겁니다. 참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오늘은 우리나라에도 수입됐으면 좋겠다는 모델을 나름대로 선정해서 희망 회로를 좀 돌려봤습니다. 환경 규제나 수입사의 사정으로 수입이 거의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엄청 춥습니다. 또 한낮은 엄청 덥죠. 라이딩할 때 옷 잘 입으셔야지 잘못하면 감기 걸리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다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